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개념,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혹시 엔트로피 하면 그냥 무질서만 떠올리셨나요? 만약 그게 이 거대한 이야기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 진짜 의미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일어날까요? 뜨거운 커피가 갑자기 저절로 막 더 뜨거워진다거나 깨진 유리컵이 다시 붙는 일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네, 맞아요. 아마 대부분 그거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시겠죠. 세상은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아니 사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무질서라는 단어는요, 이 엔트로피라는 거대한 개념을 담기엔 너무 작은 그릇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엔트로피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개념은요, 놀랍게도 19세기 그 뜨거운 증기기관의 열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바로 에너지의 흐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때는 1865년 루돌프 클라우시우스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 세상을 막 바꾸고 있던 증기기관의 효율을 엄청나게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에너지의 변환을 뜻하는 그리스어 트로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엔트로피라는 말을 딱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한테 핵심은 에너지가 얼마나 유용하게 변환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가 생각한 엔트로피 증가는요, 방이 막 어질러지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보다는 한 곳에 딱 모여 있어서 아주 쓸모있는 에너지가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쓸모없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 이걸 의미했던 거예요. 에너지 총량은 그대로인데 그 에너지의 퀄리티, 즉 질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의 엔트로피 이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이 딱 등장하면서 엔트로피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게 되거든요. 그 옷의 이름은 바로 확률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간단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기 100개의 동전이 있어요. 이걸 동시에 확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안에 엔트로피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100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이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상태.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 단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주 특별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면 50개, 뒷면 50개가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질서한 상태는 어떨까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저 숫자를 보세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죠. 무려 10의 29제곱까지가 넘어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우주가 뭐 질서를 좋아하고 무질서를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쪽,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공식 S=KLNW, 이게 바로 볼츠만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는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S가 엔트로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저 W,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동전 던지기의 경우의 수 웨이스를 의미해요. W, 즉 어떤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진다. 와,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시간은 흘러서 20세기가 됐습니다. 이제 엔트로피는 또 한 번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로 클로드 셰넌의 정보 이론에서 말이죠. 셰넌이라는 천재는요, 엔트로피를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다시 정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정보. 이거 뭐 놀랍지 않죠? 불확실성이 전혀 없으니까 엔트로피가 0인 거예요. 하지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이건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을 줄수록 그 정보의 엔트로피는 높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재는 단위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비트가 된 거고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완벽하게 섞인 카드 한 덱 있잖아요. 52장. 그 배열 순서에 담긴 정보량이 무려 226비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배열을 딱 맞추려면 아니요. 질문을 평균적으로 226번은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학에서는요. 이렇게 잘 섞인 카드를 가장 강력한 난수 생성기, 즉 무작위 숫자를 만드는 도구 중 하나로 여기기도 한답니다. 재밌죠? 자, 이제 판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정보와 물리학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릴 시간이에요. 엔트로피가 어떻게 이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지 그 거대한 스케일을 한번 보시죠. 정보는 물리적이다. 롤프 란다워의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 그러니까 1비트의 정보를 지우잖아요. 이게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보는 반드시 아주 적은 양의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주로 방출됩니다. 다시 말해 정보를 지운다는 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반드시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행위라는 거죠. 정보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가장 기묘한 존재, 바로 블랙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베켄슈타인하고 호킹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보통 물질의 정보량, 즉 엔트로피는 그 물질의 부피에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놀랍게도 그 3차원 부피가 아니라 2차원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마치 거대한 3D 영화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2D 필름 표면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모든 것의 정보가 그 경계면에 홀로그램처럼 새겨져 있다는 뜻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딱 한 방향으로만 흐를까요? 물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과거 가설이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우주가 빅뱅 직후에 정말 특별하고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완벽하게 정돈된 방처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그 방이 자연스럽게 어지러지는 것처럼 가장 확률 높은 상태를 향해서 굴러 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좋아요. 우주가 계속 무질서해진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도로 정돈된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잠깐만요. 다들 이 생각하셨죠? 우주 전체는 혼돈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생명체는 이렇게나 정교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고요? 네,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이면서 동시에 가장 심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생명체는 혼자 동떨어진 닫힌 개가 아니라 주변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열린 개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보세요. 먼저 생명체는 태양빛이나 음식 같은 아주 질서정연한, 즉 낮은 엔트로피의 에너지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써서 자신의 복잡하고 질서 있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죠. 이게 처리 과정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 대가로 열과 같은 아주 무질서한, 즉 높은 엔트로피의 쓰레기를 주변 환경으로 출력해버립니다. 결국 내 주변을 더 어지럽히는 대가로 내 방만 깨끗하게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생명은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흩뿌리면서 일시적으로 피어나는 정교한 구조, 이걸 소산구조라고 부르는데 생명은 그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의 위반이 아니라 법칙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인 셈이죠. 결국 엔트로피는 그냥 모든 게 망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비관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이끌어내는 엔진이고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며 시간이 왜 앞으로만 흐르는지 알려주는 우주의 나침반 같은 존재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 일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엔트로피 중력이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중력조차 사실은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 단지 우주가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규칙은 힘이 아니라 더 거대한 확률의 법칙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엔트로피. 정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개념, 그렇지 않나요?